안녕하세요.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, 자유론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바로 다르게 생각할 자유에 대한 건데요. 이게 요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?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왠지 내 의견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다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요?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봤을 텐데 바로 이 지점이 거의 200년 전에 나온 미래 생각이 왜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시작점인 거죠. 자,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게요. 밀은요, 이 자유를 위한 싸움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요. 그건 바로 국민과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 사이의 싸움이었죠.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유라는 말은요, 그냥 권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했다는 거예요. 나를 지배하는 저 왕이나 정부가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막는 것, 그게 바로 자유였다는 거죠. 지배자는 국민 입장에선 늘 경계해야 할,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상대였으니까요. 밀리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. 독수리 왕 비유예요. 생각해보세요. 수많은 작은 독수리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걸 막아줄 더 강한 독수리 왕, 즉 정부가 필요하긴 하죠. 근데 문제는 그 왕도 결국 독수리라는 거예요. 언제든 그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. 참 멋진 비유 아닌가요? 자,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. 바로 민주주의의 등장이에요. 그러면서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도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이 질문이 딱 등장하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지배자가 바로 우리 국민 자신이라면? 이 질문 하나로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. 옛날처럼 왕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장치들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수의 폭정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꺼내듭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건 눈에 보이는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훨씬 무서운 거, 바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다수의 의견, 다수의 분위기,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영혼까지 옥죄어 온다는 거죠. 훨씬 더 빠져나가기 힘든 폭정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교묘하고 강력한 다수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밀은 여기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위의 원칙입니다.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.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딱 하나.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뿐이라는 겁니다. 그 사람 자신한테 좋으라고 도덕적으로도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이게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선이 되는 겁니다. 이걸 일종의 테스트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1단계, 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나? 2단계, 아니라면 그럼 사회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. 3단계,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, 즉 주권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. 결국 이 위의 원칙이 우리 각자에게 일종의 절대 자유구역을 만들어주는 셈이에요. 이 구역 안에서는 내 생각, 내 취향, 내 삶의 계획,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누구랑 어울릴지,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보호받는 거죠. 사회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밀은 이 원칙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전쟁터로 갑니다. 그게 어딜까요? 바로 우리 머릿속, 생각하고 토론할 자유의 영역입니다. 밀의 주장은 여기서 정말 단호하고 극단적이기까지 해요. 전 인류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딱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한다고 쳐보죠. 그렇다고 해서 전 인류가 그 한 명을 입 다물게 하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그 한 명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밀은 역사 속 인물들을 소환합니다. 첫 번째가 바로 소크라테스죠. 지금이야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요, 불경죄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바로 그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사형당했어요. 당시 사람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고요. 그리고 또 한 명,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무슨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.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도덕과 종교적 신념에 충실했을 뿐이죠.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? 인류는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하고 말았죠. 근데 진짜 무서운 예시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로마 황제
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. 이 사람은 폭군도 아니고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덕이 높은 군주로 칭송받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선한 의무감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아무리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억압하고 침묵시킨다는 건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무오류성을 스스로 가정하는 것과 같아요.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. 인류는 끊임없이 틀려왔잖아요.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. 자, 바로 이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겸허한 인정이 미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주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, 심지어는 듣기 싫은 의견까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죠. 미래 논리는 정말 완벽한 윈윈 게임이에요. 한번 보세요. 나와 다른 저 의견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와, 그럼 우리는 틀린 생각을 버리고 진실을 얻게 되니까 좋은 거죠. 반대로 저 의견이 거짓이라면 그래도 좋아요. 왜냐하면 저 틀린 의견과 싸우면서 우리가 원래 믿고 있던 진실이 왜 진짜 진실인지를 더 확실하고 생생하게 깨닫게 되니까요. 어느 쪽이든 우리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. 아무리 옳은 진리라고 해도 그걸 치열하게 의심하고 토론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건 더 이상 살아 숨쉬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되뇌는 죽은 도그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. 소셜미디어, 캔슬 컬처, 내 생각과 비슷한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시대.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?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는 것과 단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다수의 폭정.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어쩌면 200년 전 미리 경고했던 그 보이지 않는 폭정이 지금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진 건 아닐까요?